안녕하세요. 김광kim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감청 등 통신 제한 조치에 대해서 관련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에 대해서는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를 구별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 대립입니다. 형식설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유형의 강제처분만이 강제수사이고 그 밖의 것은 임의수사라는 견해입니다. 실질설은 수사기관의 물리적 강제력의 행사 여부 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실질적으로 그의 법익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를 구별하는 견해로서 다수의 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질설이 다수의 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제수사로서 문제되는 수사방법에 감청 등의 통신제한 조치가 있습니다. 감청 등 통신제한 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서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중요한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에 정의 규정이 있습니다. 통신이라 함은 우편물 및 전기통신을 말합니다. 7호에서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기록, 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 문헌, 부호, 영상을 청취, 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체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설은 실질설에 따라서 감청 등 통신 제한 조치는 실질적으로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강제수사로 봅니다.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아래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만 전기통신 감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수사를 통한 통신 제한 조치 허가 절차에 대해서 6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어떤 그 5조 1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 법원에 각 피의자별, 피내사자별로 통신 제한 조치를 허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5조 제1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검사에 대하여 통신 제한 조치 허가에 대한 신청을 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신 제한 조치 청구 사건의 관할 법원은 그 통신 제한 조치를 받을 통신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주소지, 소재지, 범죄지 또는 통신 당사자와 공공관계 있는 자의 주소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으로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천천히 각자 조문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통신제한 조치의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 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해야 됩니다. 다만 허가 요건이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명 자료를 첨부해서 2개월의 범위 내에서 통신제한 조치 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통신제한 조치의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통신제한 조치의 총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통신제한 조치의 총 연장 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 안보를 위한 통신제한 조치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정보수사기관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호, 제6호의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 수집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통신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가 내국인일 때에는 고등법원 수석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반국가 활동에 혐의가 있는 외국의 기관, 단체와 외국인,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 내의 집단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그 산하의 구성원의 통신인 때에는 서면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이하 내용은 각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감청 등 통신 제한 조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타 형사사건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상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